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리서치 아리스입니다. 10월 4주차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주간 단위로 볼 때 전강 후약의 시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2970선, 코스닥은 992선에서 마감되면서 각각 코스피 3000선, 코스닥 10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들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입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 시장 변동이 있기보다는 대형주의 실적 발표 IR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개별 종목의 전망,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전망 등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많이 빚어졌는데 향후 4분기 그리고 2022년으로 가면은 조금씩 더 개선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대형주도 좋았었고 부품주들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반영될 것 같은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업황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향후 전망 등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매크로 지표가 환율입니다. 그리고 환율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지난 10월 초에 1192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160파운드까지 떨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하기 마련인데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 국내 증시를 매수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가 없다는 것은 국내 증시가 당분간 반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에 종목별 개별 이슈 장세가 지속되리라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러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목 선택에 따라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시점이라는 것을 향후 좀 시장을 보실 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 11월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첫째 주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은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페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매 주차별로 저희가 일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1주차 중요한 이벤트들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정은 현지 시간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기후변화나 온실가스와 관련된 결국 탄소 중립 이렇게 볼 때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국가별, 각 기업별 상당히 많이 지금 혼란도 오겠지만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들은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를 비롯해서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1일에 NKM이라고 하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2차 전지 전해액 관련된 기업입니다. 저는 이 기업이 그동안 비상장 기업이라서 언제 상장을 하나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기업이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기업에 이 전해액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는 아직은 작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상장할 당시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아마 신규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들 기업이 향후 2차전지 소재 업체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니까 2차전지 또는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향후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 이슈는 11월 1일에 삼성전자가 삼성 AI 포럼 2022를 개최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행사들이 AI와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들이나 섹터에 테마성으로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 인공지능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삼성 AI 포럼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포럼도 저는 참석해 보시는 거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1월 3일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볼 때는 11월 4일에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미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준 인사들, 연준 의장이 11월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미 시장에 많이 악재라면 알려져 있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테이퍼링은 11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은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전까지는 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다가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뭐 이러면은 재료가 소멸되는 관점에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FOMC 회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꼭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이나 이슈뿐만 아니고 향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회의 이후에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대형 IPO라고 할 수 있겠죠. 카카오그룹의 핀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상장 이전부터 뭐 고평가 논란들이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상장이 좀 되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어떤 비율들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비율들 좀 고려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개별 종목이지만 워낙에 규모가 있다 보니까 또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많은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1월 4일 애플 TV 플러스라고 하는 애플의 OTT 서비스가 국내 공식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11월 12일부터는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가 역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하반기 들어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티빙이나 웨이브 등 많은 OTT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국내에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 컨텐츠 업체들은 주가가 한 번씩 다 레벨업 되는 그런 흐름들이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과거와 이제 향후에 산업이
상당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투자 금액이 한 250억 정도가 받았습니다. 제작비를 받은 것들이었고요. 넷플릭스가 그때 추정하기로 뭐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뭐 거두었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넷플릭스 입장인 거고요.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제작비를 얼마를 투자받느냐 이게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이 OTT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투자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콘텐츠 업체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영업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을 하면서 영상 제작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게 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컨텐츠 업체들 그리고 뒤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 업체들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요 일정은 11월 5일에 미국에서 10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어떠한 수치가 나올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11월 3일에 미국 FOMC 회의가 먼저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기 전에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고용 동향 보고서가 FOMC 회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를 좀 살필 때 고용 동향 보고서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1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잘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들은 시장 상황,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투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그래야만이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벤트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더 깊은 분석과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주변에 저희 영상을 좀 추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